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KB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KB금융은 지금 은행주 중에서는 주주환원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주환원 비율도 제일 높고 금액 자체도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2조 원 이상을 주주환원을 하니까. 먼저 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배당금이 좋냐, 자사주 매입이 좋냐. 만약에 기업에서 똑같은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줄 때 배당의 형태로 주는 경우와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해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8% 현금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4%는 자사주 매입으로 하겠습니다. 4%만 현금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 주주들은 이걸 좋아해야 되냐 아니면은 당장 내가 계좌에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돈 이건 현금이 낫지 않나? 이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다른 종목에 재투자할 수도 있고 KB금융에서 주는 그 배당금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받아가지고 사더라도 내가 사지 회사에서 대신 사주는 건 싫다. 배당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사주 매입이 현금 배당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이건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내가 배당으로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하잖아요. 법인이어도 법인세를 내고 그리고 개인이 받는 이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번 주식수를 줄여놓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 배당을 받을 때마다 그 줄어든 주식수를 기준으로 나눠받기 때문에 쉽게 말해 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복리로 배당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마다 주식을 소각을 한다면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KB금융이 지금 조금 떨어졌지만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36조, 지금 35조 얼마 하거든요. 36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연히 18조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원래 매년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한 5조 원 정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예를 든 겁니다. 18조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되는 그 돈이 생겼어. 근데 이걸 만약에 배당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18조 원을. 지금 한 9만 원 정도 하는 주식인데 9만 원 정도 하는 주식에 시가총액이 절반 정도의 이익이 생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현재 주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을 여력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소각한다면 어떻게 되냐? 시가총액이 36조인데 18조 원의 이익이 생기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18조 원을 이제 장내 매수하고 어쩌고 하면 절대 절반을 못 사지만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할 수 있다면 18조 원으로 KB금융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들일 수가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36조니까 18조 원이 있으면은 절반의 물량을 사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태워버렸어. 그러면 주식수가 절반으로 줄겠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9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2배가 오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배당으로 주게 되면은 현재 배당금의 현재 주가의 절반만큼의 그러니까 현재 시총의 절반만큼의 이익을 우리가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주식을 태워버리게 되면은 주가는 더블이 되니까 당장 이 숫자상으로만 봐도 배당금보다는 주가 차익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이 훨씬 더 주주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45,000원은 배당소득세 떼지만 주가 9만 원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안 떼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한 3%, 4% 이렇게 소각하거나 배당할 때는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를 소각을 한다? 그럼 실제로 배당 수익률 대비했을 때 배당률처럼 만약에 역산을 해보면은 한 4.4%, 4.5% 정도 조금 늘어나는 정도여서 이게 눈에 안 띄는데 이게 누적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8조 원이라는 게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KB금융에서 올해 주주 환원한 금액이 한 2조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2.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몇 년치 모으면 18조 원 됩니다. 자, 이번엔 내년부터의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올해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조 클럽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익이 5조 원이 넘는다는 거죠. 25년도, 26년도 계속 5조 원 여기서부터 조금씩 성장을 하니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것은 이제 EPS 증가율과 BPS 증가율입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를 아무래도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보다 더 빨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매년 2%, 3% 줄여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BPS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ROE가 계속 유지가 되고 중간에 어디로 샌 돈이 없다면 이 BPS 역시 이제 복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주를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지만은 PBR도 중요한 지표로 보잖아요. 자산 가치 대비 얼마인가. 이전 영상에서도 뭐 은행주 일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리딩뱅크는 PBR 1까지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이 BPS 같은 경우에는 ROE 어떤 자기 자본 대비 성장을 한 다음에 잉여 이익이 남았을 때 그 잉여 이익은 결국에는 재투자에 사용되거나 주주환원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 주주환원 되고 남는 돈이 이렇게 계속 이제 쌓인다는 겁니다. 26년도에 예를 들면 BP에서 18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때 가서 물론 PBR 1이 안 될 수가 있죠. 주가가 18만 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24년도에도 PBR이 0.6이었는데 26년도에도 PBR이 0.6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주가가 한 11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 3년 내로 주가는 꾸준히 우리 그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정도의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표가 그래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분기 배당을 보여주는 건데 지난 분기 그러니까 지지난 분기 때는 784원이었던 것이 지난 분기 때는 791원이었고 이번 분기에는 얼마를 줬냐? 795원을 줬다는 거죠. 그럼 다음 분기는 800원이 넘겠죠. 800원이 되거나 800원이 넘거나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국장 그러니까 코스피가 뭐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주도 좀 그 오르는데 제약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산이 좀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 같은 것도 좀 빠져나가고.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뭐 상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배당금 증가폭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주가가 막 치고 오른다면은 자사주 매입으로 할당했던 그런 예산이 당연히 더 적은 주식을 소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DPS가 더 천천히 늘겠지만 그냥 배당금을 쭉 받아가지고 생활하려는 입장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려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주식이 그냥 좀 눌려있는 상태도 나쁘진 않다. 물론 뭐 눌려있다고 해도 뭐 재작년 대비해서 뭐 2배 오르긴 했지만은 아무튼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주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KB금융의 컨센으로 돌아와서 보면 BPS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채권 같은 주식이다. ROE가 9%대에서 왔다 갔다 꾸준한 ROE가 유지가 되면서 ROE로 인한 잉여 자본들이 계속 BPS에 누적이 되는 거죠. 4개년도가 이렇게 지났을 때 BPS가 한 50% 늘었잖아요.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이러면 굉장히 채권 같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채권 같은 주식이라 주주환원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는 이 RWA 성장률이 대출 성장률이 7%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과 자사주를 합쳐서 2조 원 정도를 환원을 했는데 25년도에는 일단 실적이 24년도보다 더 성장을 했고 그것을 RWA 성장률이 만약에 한 5.6% 정도를 가정한다. 이러면 2.5조 원 정도 환원을 예상하고 만약에 대출 성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주주 환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2.7조 원으로. 공격적으로 대출 성장을 막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뭐 이번 제가 지금 참고로 캡처를 뜬 레포트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걸 한 6%로 잡든 6.5%로 잡든 올해보다는 배당과 자사주가 늘어날 것은 뭐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전 영상에 올렸던 배당 수익률 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KB금융 이거
배당 수익률 한 3% 중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 팔아 가지고 지금 7% 8% 배당 주는 주식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그거 사는 게 좀 맞지 않나?' 이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러면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 이익이 이게 KB금융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신한, 음 JB금융지주 이런 녀석들도 배당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JB금융지주도 한 5% 정도로 떨어지고 신한지주도 4% 대. 그러면 이걸 팔아서 7% 배당 주는 주식으로 갈아타면은 '배당금이 더블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환원율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은행주로 받는 그 배당금이 한 1 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9,600만 원 정도? 근데 이거를 환원율로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은행들이 저한테 주는 그 현금은 1억 5천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 여기서 한 5,700만 원, 5,800만 원 정도는 심지어 세금을 떼지 않고 그냥 환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분을 태움으로 인해서. 그러니 저는 이거를 팔아 가지고 다른 주식으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한다고 해도 큰 이익이 없고 주식을 소각하니까 내년에는 이 배당 이익이 저절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게 지금은 뭐 환원 이익이 배당 이익이 아니고 환원 이익인 거죠. 환원 이익이 1억 5천 이지만은 뭐 태워지고 주식도 줄어들고 어쩌고 하면서 이게 내년도에는 뭐 1억 5,500, 그다음엔 1억 6천 계속 알아서 성장할 텐데 '굳이 이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은행주를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지금도 투자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그래서 제가 참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게 최고의 수익률은 낼 타이밍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최고의 수익률을 낼 타이밍은 남들이 안 살 때 사는 거거든요. 온갖 저주 막 예? 뭐 이런저런 막 인플루언서들이 막 "은행주 폭망한다." "은행주가 지금 대손충당금 저렇게 쌓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뭐 PF 터지면은 다 같이 죽는 거다. 지금 은행주 추천하는 거는 뭐 진짜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저런 채널이나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막 나올 때 사실 그때가 바닥이고 최고 수익률을 낼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아니 나보다 주식을 투자를 더 많이 해본 사람이 해본 것 같은 사람이 은행주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걸 이기고 내가 들어간다? 그거는 진짜 어지간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힘든 거죠. 요새 제가 AI 그 주식들에 투자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 투자 적기가 엔비디아가 뭔가 이렇게 빠그러져서 뭔가 이렇게 헛발질해 가지고 바닥을 길 때 그때였지 않겠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리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AI 시장에 대한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어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물론 인제 그런 과정에서 다 성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뭐 위험해 보이거나 진짜 남들이 다 같이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장에 발을 담궜다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망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 하지만은 인제 지금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지금 만약에 KB금융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때처럼 뭐 더블이 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BPS가 2026 년에 18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BPS가 18만 원 찍고 PBR이 1이 되면은 그때 KB금융 주가가 18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고 은행주는 PBR 1을 인정받아도 된다 이런 이제 시장의 컨센이 갖춰졌을 때는 18만 원 더블이 될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그거는 시간이 2년 걸릴지 뭐 4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직은 인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팔고 있지 않겠죠. 인제 상승이 끝났다. 근데 배당률이 3% 대다. 그럼 팔아야죠. 그쵸? 근데 또 내가 지금 사서 사실 4만 원대, 5만 원대 이때의 주가는 어쨌든 배당 수익률이 그때 당시에 6%, 만약에 JB금융지주다 하면은 막 그때 당시에는 배당 수익률이 8% 9% 였거든요. 거기서는 하락
하락할 수 있는 그 하방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어떤 하방은 좀 더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내재 가치랑 무관하게 어떤 외생적인 이유에 의해서 변동성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9만 원 하던 게 뭐 7만 원 되고 막 갑자기 막 시장이 폭락이 와. 회사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그런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9만 원짜리가 7만 원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죠. 그때 그런 주가 하락을 내가 견딜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 어? 9만 원에 나는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보고 들어왔는데 9만 원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7만 원 찍었네. 이거 손절해야 되나? 그런 생각 누구나 또 하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누구의 말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하락 한계선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어쨌든 배당주니까 어떤 그런 변동성이 뭐 출렁출렁 하더라도 배당금은 진짜 단단하게 우상향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보고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러면 투자하는 거죠, 뭐. 그쵸?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은행주가 내년에도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시다.